11월, 12월 달이 아주 나빠요. 근데 만약에 11월,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되게 되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 이쪽은 이제 최태원 사주고요. 노소영 관장 사주를 풀면 왜 궁합이 안 좋은지, 왜 그렇게 싸우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주도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에서는 볼 수가 없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이제 을목이 있고 묘목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얼어 있는 땅에 개수가 있고, 이 사주는 어떠냐면 을목이 하나 있고 조그만 꽃나무가 있고 이 묘목 안에는 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고 땅이 조금밖에 없고, 이 사주에는 햇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쉽게 말해서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햇볕이 있으니까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것도 봄철에.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축토라는 거는 축중에 있는 기토라는 건 땅인데, 이 기토라는 건 습한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잘라줄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도 토하고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있고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 사주야. 그 대신 이 화가 들어올 때는, 천간에 화가 들어올 때는 이 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화가 천간에 들어올 때는 남편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을 깜빵 보내든지 사별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무가 본인인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또 상관이야. 오리지널 상관이에요. 이 월에 있으면 아주 센 상관, 이 월 다음에 일에 있으면 두 번째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보기에는 되게 화도 한 번도 안 낼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이 사주는 조금만 잘못을 하게 되면 욱하는 성격이에요. 똑같아, 상관이야. 그 화가 나면은 아주 불티나게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 절대 화가 나면 지는 성격이 아니야. 끝까지 이겨야지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 평소에는 남편은 또 되게 잘해. 왜냐면 이 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욱했어. 근데 평소에는 이 칼이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칼이 필요하니까 잘해. 욱하지만 않으면 잘해. 칼이 본인한테는 필요해. 그러면 남편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쉽게 하면서 직장에서는 일할 때는 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세. 그러니까 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남자가 조건이 좋고 아무리 저거 해도 자기가 싫으면 땡이에요. 그런 또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도 어쨌든 이 많은 나무를 심을 땅이 필요하겠죠. 이 땅이 본인한테는 아버지인 거예요. 재물이고 시어머니고. 그럼 어쨌든 이 사주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효자였고 효녀였고, 아버지도 이 딸을 굉장히 끔찍하게 여긴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화가 본인한테는 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지에 화가 들어오면 괜찮아. 화생토를 해주니까. 근데 천간에는 쉽게 말해서 화가 들어오게는 토가 없으니까 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본인한테는 차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토가 들어와야, 땅이 들어오거나 칼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도 뭐 전혀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욕심이 엄청 많은 사주예요. 왜냐면 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아버지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주도 막 헛돈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싸울 때는 절대 이렇게 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최태원이 예를 들어서 김희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일단 좀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굉장히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정말 나이도 어리고 이쁜 여자가 날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왕처럼 대해줘.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했겠죠.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지. 왜? 체벌이잖아. 뭐 이혼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자기 지분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경영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땠어요? 최태원이가 이혼을 계속 하자. 응? 너 달라 해줄 때는 해줄게 하겠죠. 그러다가 또 끊임없이 싸웠겠지. 왜? 김희영이라는 여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나 숨어 살기 싫어. 나는 괜찮아도 내 자식까지 숨어있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 울면서 나 그냥 미국 갈래.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그 사주는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 힘들어 미국 갈래. 그러면 최태원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론사에다 나 이렇게 할게. 이혼 안 해주니까 나 세상에 공표를 해서 나 이혼할게. 떠나지 마. 이랬겠죠. 그 싸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노소영하고 김희영이하고 쉽게 말해서 자식들한테 돈 주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식들이 어떻든 지분을 가지고 어떻든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두 여자가 지금 하나는 강하고 여자고 하나는 약하면서 남자를 조종하는 거고 그 둘 싸움에서 최태원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아 말년에 내가 좀 마음 편안하게 근데 뭐 백석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이건희 회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도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어차피 자식들이 다 갖는 거야. 좀 지나보면 알잖아요. 지금 삼성도 이재용이가 다 지금 하고 있잖아. 뭐 어쨌든 자식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 말년이라도 나 좀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 이랬겠죠. 내가 돈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어요. 지금 대운을 보면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48살 때 병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 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약점이었어. 이게 햇볕이 들어오면 천간에 화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막바로 금을 친 거예요. 이 금을 녹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8세에도 또 정화가 들어와 있어. 이 불이 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을 녹이니까 남편이 깜빵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이 좋아. 지금 대운은 뭐냐? 지금 금이 들어와 있어요. 유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이 나무를 이제 다듬어 주니까 대운 60%가 좋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올 봄까지는 목이 들어왔었어요. 20%짜리가. 그러니까 1심에서는 쉽게 말해서 조금밖에 못 판결이 된 거고. 근데 이번 4월달이 넘어가면서 5월이 되면서 뭐가 들어와 있냐면 진토가 들어왔어. 이 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대운에서 60% 칼이 들어오고 내가 필요하는 이 진토가 20%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80% 운이 좋은데 딱 그 판결 나는 날짜를 딱 보니까 5월 5일에서 6월 4일까지가 기사대운이 기사. 또 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또 10%가 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판사를 기가 막히게 만난 거지. 그럼 이제 또 소송된 게 또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영희한테 요새는 이제 유책 배우자의 그 여자 동거녀 바람핀 상대한테 부인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다. 근데 이제 30억을 지금 소송을 넣었더라고. 근데 뭐 사람을 죽여도 1억 이상 못 받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은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크게 또 김영훈이 좋아. 때문에 위자료 수준은 통상적인 위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일반인 정도의 위자료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번 달은 뭐냐면 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지지에 들어오는 건 괜찮아. 이번 달까지는 아주 좋아요. 뭐 6월 5일에서부터 7월 5일까지도 경우. 이것도 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을경합을 하니까 을경합금이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없어지면서 이 칼이로 변하니까 사실은 6월달도 굉장히 좋아요. 뭐 7월달까지는 굉장히 좋게 올라가네요. 근데 이제 이사주가 항상 나쁠 때는 물이 들어올 때가 나빠요. 11월 올해는 8월 7일에서부터 8월 17일 때 이때가 이제 만약에 대법원에 선고가 되면은 이때는 안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이 김영희한테 한 것도 이 시기에 만약에 판결이 되면 이 30억 아니라 1억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들어오고 9월 7일에서 9월 17일까지 개수가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이 아주 나빠요. 근데 만약에 11월,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되게 되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 지금 보통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2심에 확정되면 거의 뭐 대법원에서는 다 인정을 한다 그러는데 요번 거는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조금 판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게 이제 만약에 11월, 12월 달에 되면 최태원 회장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사람은 사실 최태원이나 회장이나 아니면 노소영 관장보다는 사실 이 김희영 씨 사주가 사실 더 궁금했어요. 사실 이 사주는 이제 얼핏 보면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일반 철학관. 이 사주는 이제 천간이 무토기 때문에 그냥 일반 철학관에서도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잘못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월에 이제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이 물이 불을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남편복이나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보통 철학관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띠를 기가 막히게 탔어요. 보세요. 이 사주는 병화기 때문에 불이야 이렇게. 근데 한겨울에 이 임수하고 계수는 눈보라예요. 왜냐면 양력으로 12월 달이면 눈보라 갇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뗄감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땔감이 을목하고 묘목인데 이 천간과 지지에 똑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건 좀 이따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월상에 무토가 이렇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실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성향이 조금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이야. 이 불이 본인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같은 여자들끼리 인기가 좋아. 왜냐면 내가 겨울에 이 눈보라에서 이 불이 꺼지잖아. 그럼 불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야, 여자친구들을. 그래서 이런 사주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 눈보라가 칠 때는 나무가 있어야 수생목 목생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가 제일 필요한 거야.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럼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녀예요. 또 엄마가 이 자식을 엄청나게 잘 키운 사주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리라 초등학교 나온 건데 이 시대에 50대의 리라 같으면 아마 초등학교 중에서 여러분들도 제일 잘 알 거예요. 리라 초등학교하고 경복 그 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사실은 서울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유치원 수준 학교 국민학교 수준으로 요새는 초등학교라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뭐 서울대 수준 뭐 부자들만 가는 그런 학교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아주 뒷바라지를 잘해준. 왜냐면 땔감이 있어야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가르침을 되게 잘 받고 큰 사주다.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길을 막아주는 게 땅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자식을 끔찍히 위하는 사주예요. 왜냐면 이 물길을 눈보라를 막는 거는 흙으로 제방을 쌓아야지 막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끔찍하게 위하고 그 대신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재물이고 또 시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금이 많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소비 성향이 큰 거야. 이게 없을 때는 이걸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욕심이 많은 거고 이렇게 많을 때는 돈이 필요 없어. 난 자식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이혼할 때 자식 그 영유권 가지려고 재산 다 주고 재산 다 포기하고 한국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없다 그렇게. 그렇지만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자식을 끔찍히 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SK라는 지분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경영권을 좀 확보하려고 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 이 눈보라예요 사실은.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럼 얼핏 보기에 눈보라가 지금 불이 꺼지니까 남편 복 없겠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천간에 만약에 임수가 들어오거나 개수가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 물이 나무를 생해서 불을 살려주는 살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복하고 남자 복이 아주 좋다. 지지에도 만약에 자수나 해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를 해주죠. 그러면 남자를 잘 이용해서 문서를 잡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 자체는 눈보라야.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같이 살게 되면 이 을목이나 묘목이 이 물을 흡수해서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남자가 자꾸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한테 돈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검소하고 1,000원, 2,000원도 욕심이 많은 사주예요. 불필요한 돈은 잘 안 써. 근데 이 신약사주, 이 병화의 일주에 신약한 사주는 어떠냐면 제가 30년 동안 사주를 보면 되게 착해요 솔직히. 상관보다는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남자를 되게 이해를 많이 해줘.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물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순종적이에요 되게. 그 욱하고 막 화낼 때 잘못했어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야. 그 대신 안고 가. 그게 또 약점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계통이에요. 간이고 근육이다 말이에요. 그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울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최태원은 이제 그걸 보고 맨날 자식 안고 울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너 부인하고 이혼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애기 안고 울고 우리 애기 어떻게 해?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 또 이제 최태원 회장 욱하는 게 있으니까 알았어! 내가 저 언론에다가 편지 다 보낼 테니까 너 떠나지 마. 내 애기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지고. 그것도 이 여자 사주가 좋은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항상 살려주거든. 거기에 운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불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올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금이 들어올 때 제일 나빠. 금이 들어올 때. 근데 이번 달이 지금 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6월 5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금이 들어왔구나. 이제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이 들어올 땐 대책이 없어요. 금이 들어오게 되면 천간에는 물이 없거든. 그럼 금이 들어와서 금극목을 치니까 이제 문서가 조금 깨지는, 근데 이건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 대운이 좋아요. 지금 대운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 개사대운이에요. 이 개수는 이 무토를 만나게 되면 이건 자식하고 이건 남편이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주니까 자식하고 남편이 내 불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그 때문에 이번 이혼은 이 여자한테는 이번 재판은 손해볼 게 없어요. 네, 자식도 살리고 내 남편이 나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는 이 여자로 볼 수가 있어요. 운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이 사화가 들어와 있어. 이 사화라는 거는 사신형, 이렇게 형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은 들어왔는데 60%가 이 금, 돈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불이 확 강해지면서 다툼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재산은 엄청 늘어날 거다. 그 다음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주가 지금 50세인데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57대운에서는 10년 동안 이 나무하고 불이 들어와. 그러면 이 여자가 강력한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돼요. 이혼하면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 지분이 이제 어쨌든 상속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럼 노소영이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노소영 관장이. 지분 문제예요. 자식이 둘이야. 그럼 보통 지분이 한 3% 돼요. 본인이 이혼하게 되면. 근데 김희영이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가져오면서 자식이 양자, 전 남편한테는 아들이 쉽게 하면 양자를 하게 되면 3.5%가 돼요. 지분이. 그럼 경영권은 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노소영이 제일 무서워하니까 계산해 봤겠지.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처음에 회사 지분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판사를 잘못 낳고 현찰로 받게 돼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 여자는 57세 돼서 가보대운으로 살게 되고 이게 한 2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러면 재벌 아내로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재판은 뭐냐? 한마디로 누구도 패하지 않는 지네들 어떤 자식을 위해서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흙탕 재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이가 뭐 정책기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열받아갖고 이재명이가 또 무슨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석유 나오는 거 동해 석유 나오는 거를 뭐 비하하는 또 쪽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은 난 뭔지 모르겠어.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화가 들어와서 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 될 수 없는 게 화가 들어올 때는 본인이 좋은 운에서 이걸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되면 사화가 들어와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운이에요. 내년 내후년이. 그러면 동해에 지금 석유가 매장이 돼 있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또 이재명이는 또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 엑스포처럼 또 이것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산후국이 되면 얼마나 좋아. 나라가 정말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좋은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는. 그럼 어떤 희망이란 얘기지. 진짜 안 나와도 희망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참을 견디고 있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국익을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합쳐서 다 해요. 우리나라는 틀려. 이 민주당 애들은 국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네들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지네들 그 쉽게 말해 사회단체 돈 어떻게 좀 특검해가지고 그런 거. 그러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국민들 민생 이만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재명이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항상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 같으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지 생각을 윤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사주는 그렇지 않아요. 윤 대통령은 토가 없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거의 확실치 않은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발표 안 해요. 믿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석유 매장이 있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뭐 이게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있어요. 내년에 윤 대통령 운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예언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